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는 저희가 수집해서 전처리까지 한 파일을 이제 분석과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내가 저장했던 파일을 먼저 찾아주시고, 만약에 이전에 저장했던 파일 못 찾겠다 하시게 되면은 여기 그 폴더명, 실습하고 있는 폴더명으로 가게 되면은 이 폴더 안에 이제 파일이 잘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폴더에 가서 이렇게 CSV 파일 잘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없다 하시면은 다시 수집하는 파일, 그 다음에 전처리한 파일 다시 돌려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날짜 이름으로 저장이 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저장된 날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날짜예요. 왜냐면은 그 실습한 날짜 기준으로 파일명이 저장이 되도록 코드를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날짜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르다라는 점을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일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는 데이터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과 시각화 했을 때도 그 날짜에 맞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실습을 하다가 영상과 나의 실습 결과가 달라서 내가 무언가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날짜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봐주시면 된다라는 점을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전처리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시각화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시본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본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이제 수치 데이터를 같이 표현을 할 때 이제 바플롯, 박스플롯, 바이올린 플롯 이런 그래프를 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페어 그리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매플랄립의 서브 플롯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팩싯 그리드라는 거를 통해서도 서브 플롯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페어 그리드는 여러 변수를 시각화할 때 사용을 하고, 이 팩싯 그리드는 개별 변수에 있는 값들을 여러 개의 컬럼 혹은 행으로 나누어서 그릴 때 이 팩싯 그리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페어 그리드하고 팩싯 그리드 둘 다 이제 서브 플롯을 그리지만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약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실습 끝까지 진행을 하고 나시면 이제 페어 그리드와 팩싯 그리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팩싯 그리드에서는 이제 캡플롯이라는 것도 있고 릴플롯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시본에 있는 공식 문서에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팩싯 그리드로 그릴 수 있는 것 중에 릴플롯, 디스트플롯, 캡플롯과 같은 다양한 이제 그래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캡플롯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캡플롯 가서 보게 되면은 스트립 플롯, 스완 플롯, 박스 플롯, 바이올린 플롯, 포인트 플롯, 바 플롯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카테고리컬한 범주형 값을 그릴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릴 플롯은 이미 시각화를 해봤어요. 어디서 해봤냐면은 KRX 전체 종목 분석에서 이 릴 플롯을 통해서 스캐터 플롯과 라인 플롯으로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이제 캡 플롯을 사용을 해서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시각화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트 플롯은 이제 수치에 대한 분포, 히스토그램이라든지 그 히스토그램의 밀도를 추정하는 이제 KD 플롯, 그 다음에 누적해서 그리는 ECDF 플롯, 그 다음에 러그 플롯 같은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이 바 플롯, 박스 플롯, 바이올린 플롯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집한 ETF 데이터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시본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여기 링크에 있는 시본 튜토리얼을 보시는 거를 참고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는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요. 제가 그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하는 내용하고 여러분이 분석한 내용하고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집한 데이터의 시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의 모양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밸류 카운트를 하거나 아니면 크로스탭, 그룹 바이 피벗 테이블을 했을 때
또 이제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점을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코드만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수집한 당시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일매일 이 ETF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날의 이제 ETF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ETF 분석 파일을 통해서 이제 내가 데이터 분석을 이제 익혀볼 수 있고 그날에 대한 그 살아있는 데이터들을 직접 바로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습을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로드를 해와야 될 텐데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판다스, 그 다음에 수치 계산을 위한 넘파이, 시각화를 위한 시본하고 매플랄립을 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import pandas as pd라는 별칭으로 불러오고요. 여기에서 이 as는 alias 별칭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import numpy as np, numpy는 이제 수치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죠. numpy 불러왔고요. import cbon as sns, cbon은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데 매플랄립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매플랄립과 함께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import 매플랄립을 불러오는데 이제 매플랄립을 불러오는데 여기에서 pyplot을 불러올 거예요. pyplot을 plt라는 별칭으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pyplot을 불러오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폰트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래프의 타이틀을 설정한다든지 다양한 옵션, 그 다음에 서브플롯 그려볼 때도 이 pyplot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본의 버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0.11.0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c본이 2020년에 이제 0.11.0 버전이 나왔는데요. 이 이전 버전하고 0.11 버전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기능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없어진 기능도 있기 때문에 0.11.0 이상의 버전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판다스 버전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pd.버전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판다스도 저 1점대 버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1점대 이하를 쓰고 있다 하시게 되면은 1점대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시거나 아니면 재설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다스 같은 경우에도 1점대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1점대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저보다 높은 버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낮은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동작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각화를 위한 폰트 설정 제가 미리 작성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맥일 때는 애플 고디, 그 다음에 윈도우일 때는 맑은 고디, 그 다음에 만약에 리눅스 구글 콜라보레이토리를 사용하고 있다 하실 때는 이제 폰트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폰트 설치하는 코드까지 같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getFontFamily라는 이제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함수도 실행을 해주셔야지만 밑에서 불러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getFontFamily 이렇게 괄호하게 되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맞는 폰트명이 뜨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윈도우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맑은 고딕이 이제 뜨면은 이제 폰트가 이제 잘 설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에다가 할당을 해서 이제 변수에다가 할당해 놓고 재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폰트 설정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폰트 설정하기에 앞서서 한글 폰트 잘 동작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실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리스트 하나를 만들었는데 PD의 시리즈 하게 되면 이제 판다스의 시리즈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플롯, 판다스의 플롯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래프 시각화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잘 그려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타이틀하고 한글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한글이라고 넣게 되면은 이제 한글 폰트가 이렇게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제 한글 폰트 설정을 해 주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폰트 설정 plt.rc의 폰트의 패밀리 는 위에서 설정한 이 폰트 패밀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글 폰트
잘 작성이 되었나 확인해 보면 이제 한글 폰트가 잘 보이고 이제 워닝 메시지도 사라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값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값 넣게 되면은 이렇게 폰트가 또 마이너스 폰트가 깨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폰트 설정도 해 주어야 하는데요. PLT의 RC 엑시스의 유니코드 언더바 마이너스는 false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폰트 깨지는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스타일을 설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사용 가능한 그래프 스타일하고 이제 프린트 구문 하나 작성을 해 줬는데요.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 가능한 그래프 스타일이 뜨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뭐 다크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요즘 다크 모드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 다크 백그라운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다크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저는 PLT의 스타일에 use 하고요. 시본의 화이트 그리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시본의 화이트 그리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 그 시본 스타일을 적용을 할 때 약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 아래에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글 폰트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한글 폰트가 다 깨져서 나오게 돼요. 우리는 분명히 위에서 폰트 설정 다 해주었음에도 이 시본 스타일을 적용하는 순간 이제 폰트 설정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시본 스타일 적용해 주실 때는 폰트 설정 위에다가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한글 폰트 설정이 잘 적용이 되게 된다라는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글 폰트 약간 흐릿한데요. from ipython에 .display에 import 하고 set 하고 탭키 누르시게 되면 set 매플랄리 포매츠라는 게 떠요. 그래서 set 하고 탭키 또 누르게 되면 매플랄리 포매츠 하고 이 안에다가 레티나 해주게 되면은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는 장비를 쓰시는 분들만 이 설정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레티나 설정을 해줬더니 아까 에 비해서 폰트가 약간 더 선명해졌어요.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뒤로 가기, 영상을 뒤로 가기 살짝 했다가 다시 오게 되면은 이 폰트가 약간 선명해졌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티나 설정 똑같이 했는데 나는 그대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니터 디스플레이가 레티나의 설정을 지원을 해야지만 이 설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데이터 로드해서 이제 직접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데이터 로드해서 분석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